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콩TV 정무수입니다. 예, 박창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전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부천시을 선거구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이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전에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4.15 총선 후보자들 간담회 첫 번째 편입니다. 우리 민중당 이종남 후보와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올해 만 나이로 42살 오. 뱀띠고요. 태어난 곳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2살 때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조직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뭔가 좀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선거답게 또 노동자와 서민들이 주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어떤 곳인지 그것도 잠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학교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계십니다. 주로 급식실에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그리고 행정실에 있는 행정실무사, 교무실에 교무실무사, 그리고 뭐 요새 긴급 돌봄이니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교육 전담사,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뭐 청소하시는 우리 미화 선생님들, 당직 선생님들, 상담사 선생님들 정말 많은 한 전국 학교에 한 30여만 명 정도가 근무하시고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그 중에서 한 6만여 명 정도가 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로 이제 외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 철폐를 외치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차별이 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활동까지 폭넓게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공장에서 또 좀 뭐 자동차 3차 밴드 하청업체죠. 거기서 그 대시보드 만드는 일도 좀 했었습니다. 다시방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기보다는 많이 젊으신데, 지금, 네. 보기보다 젊어요? 보기엔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아니면 나이가 42이라는데, 네. 얼굴상으로 한 30대 같이 보여. 네. 정말. 근데 대부분을 보면, 출마자들 보면 나이가 50대, 60대 보면 많은데, 네. 젊은 사람이 출마하는 건 솔직히 보기 드물잖아요, 솔직히. 네. 오히려 더 젊은 분들한테는 좀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오히려 30대 분들, 그리고 20대 분들이 더 많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미 의료죠. 지금 네. 부천으로 바뀌었는데, 그분 젊은 분들한테 어필하는 뭐 내용이 있어요? 공약이라든지. 민중당이 올해 그리고 앞으로 뭐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뭐 핵심 내용인데요. 사실은 뭐 1%, 10%의 특권층이 모든 부를 독식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 대물림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미래, 어떤 삶의 출발 지점이 동일하지 않고 청년들의 삶을 좀 잘 살게 하고자 부모 세대 역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어떤 특권층의 부를 재분배 내지는 이제 과세를 좀 무겁게 한다던가 어떤 소유 불로소득을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뭔가 부의 재분배를 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청년 무상 임대주택이라던가 대학 등록금 무상화 이런 정책들을 좀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 개념 어떤 3법이 있습니다. 이제 땅 소유를 뭐 200평 이하로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200평 이상은 이제 땅을 갖지 못하게 한다던가 내지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 이상 과세를 한다던가 이런 예전에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네. 국정 운영인 것이잖아요. 네네. 국정 운영인 것인데
전체 국가 운영 차원으로 볼 때 그 국가 운영에서 큰 틀은 또 외교적인 분야 뭐 이런 네네. 게 크겠죠. 네. 그럼 뭐 대북 관계나 네.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뭐 현 정부의 약간은 좀 이제 말은 무성한데 실현되는 게 너무 없고 외국의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저는 조금 더 뭔가 남과 북이 주인된 어떤 민족의 어떤 구성원의 입장으로 좀 주인된 어떤 자세로 사업들을 좀 펼쳐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과감하게 지금 많이 막혀져 있는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 공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좀 전면화 시켜내고, 특히나 이제 군사적 합의를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뭐 훈련이라든가 상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더 중단한다던가 이런 과정, 그리고 민간 교류를 좀 열어서 좀 자연스럽게, 이게 통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민간 교류를 좀 열어서 서로의 왕래와 어떤 교류를 좀 더 많이 쌓아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다가는 조금 더 분명한 어떤 선언,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과 북이 알아서 해결하겠다. 외국은 우리 민족의 문제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어떤 선언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천 시민을 위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쵸. 우리 이거 가볍게. 질문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제 그쵸. 생각을.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아니면 뭐 시민의 얘기,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듣잖아요. 그걸 좀 정례화해서 실제 그걸 잘 아시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고, 그 이슈가 됐던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장동 신도시 개발 사업과 또 이제 고압전선의 어떤 지중화 사업,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냐 싶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 마을에 그리고 도시에 녹지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의 어떤 건강 문제에서도 삶의 어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은 부천 시민분들이 사랑하시는 어떤 대장동 분력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최대한 이런 어떤 녹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입력 있게 개입돼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기본 방향을 잡고 그에 따른 어떤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비용 만만치 않을 건데 뭐 어떡해요 그거. 그러다가 선거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만약 잘못돼갖고 네, 빚더미에. 그때 맞는 거 아니야? 또 거리에 노숙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가능하시면 이 콩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떤 작은아마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밑에 달아 배너 달아져 있잖아. 달아줄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부천 현안 말씀하실 때 네. 녹지율 확보를 뭐 좀 가장 많이 말씀하셔서 네.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실제로 부천의 그 녹지율은 전국 최하위라고 그러고 있고 현재도 많은 녹지는 이제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시멘트를 깔 예정이고, 네. 그거는 이제 주로 민주당 계신 분들이 추진을 해서 진행했던 네, 네. 것들이고, 그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오신 분들은 계속 그걸 반대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하고도 네. 이렇게 연대하셔가지고 네. 녹지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집 주변에 공원이 있고 집 주변에 도서관이 있고 그런 곳에 사는 어떤 시민들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네모난 아파트 공간, 방 한 칸이 그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어느 당, 어느 누구와도 함께 논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이라는 이제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나는 그보다는 독특하게 미래를 뭘로 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평가에서 질문하고 어려운 질문한다고 해놓고 더 어려운 질문을 지금 일부러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왜냐면은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 그 정책적인 거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예비 공보물에도 제 얘기를 좀 썼는데 대학 들어가서 이러저러 어떤 사회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질문이 왜 사람이 아프면 아픈데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이 중심인 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오는 과정이었고 저는 그런 것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서 기반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부족함을 그리고 그 지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미래의 어떤 첫발이 띄어지는 것이고 저는 그 문제의 핵심은 저는 자산의 불공정성, 불로소득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부의 60% 70%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서민의 삶, 청년들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걸 바꿔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예비 후보자 중에 대략 나이로 보면 제일 어린 것 같더라고요. 부천에서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도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전과는 제일 많은데. 전과가 제일 많아 5개인데 명이 5개? 네. 이거 좀 어떻게 소명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야겠죠? 소명을 해야겠죠. 제가 무슨 제가 전과가 지금 어쨌든 후보자 이게 등록하는 거로만 해도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무슨 흉악한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뭐 이랬었던 과정은 아니었고요. 다 이제 학생운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전과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에 그때도 이제 국정원 해체 요구를 했다가 일반교통 방해로 벌금이 이제 막 300만 원씩 나온 경험이 있고요. 첫 번째 그 전과는 사실은 제가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 가본 경찰서가 경기도경 보안수사대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수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행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단과대 학생회장이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을 이제 이적단체로 그냥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되면 무조건 수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탈퇴를 강요하는 거죠. 탈퇴서를 쓰지 않으면 마치 그 예전에 그 전향서 요구하듯이 전향서를 요구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배를 내리고 구속을 시키는. 두 번째는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IMF 이후에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인가 이런 데서 이제 저소득층 가정 자녀 이제 무료 공부방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걸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남시에서 갑자기 없앤 거죠. 그래서 그거 항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불법 집회로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 공무집행 방해했다. 그때 이제 제가 부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집회 주최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한 1년 정도 수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도로교통법도 있고. 그건 보통 일반교통 방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한 5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일반교통 방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회하다 이제 걸리면 무조건 일반교통 방해고 보통 200만 원, 300만 원의 벌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너무 많다. 네. 열 달고 있는 게 이렇게 부끄럽진 않겠네요. 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어요.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뭐 그게 네.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놓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해명은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제 가족은 4식구고요. 8살 이번에 8살 된 딸 아이와 6살 된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출마한다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은
네. 어떤 생각일까요? 아이들은 뭐 그냥 요새 도대체 왜 아빠는 안 들어오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는 가는데 아이들의 불만은 그거에 있고요. 아내는 좋아해요? 좋아하기보다는 뭐 7년 동안 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보통 성격들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건데 그래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같이 나와서 이제 그 유권자분들 만나는 활동을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유권자들이 즐거워야 네네. 또 되잖아요. 어떻게 즐거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사이다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만 하나 쫙 마무리로 한번 쭉 해주시고.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이 41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50%가 넘습니다. 그 중엔 6채, 7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 이제 답을 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보통 대리운전은 우리가 술 취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국회도 이제 대리 국회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를 할 때가 왔고 그 핸들을 국회의원들, 썩은 국회의원들로부터 뺏어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앞에 민중당 이종남이 앞장설 테니까요. 같이 함께 어깨 걸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회장 하던 사람들은 다르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어요? 혹시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뭐 또 한 번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전화로라든가 여쭤보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공약입니다. 예, 그 부처 콩TV는 이종남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후보들도 우리와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제발. 안녕.